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5일선 위에서 잘 타고 가고 있는 흐름인데, 뭐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큰 영향을 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이상 뭐 주가가 빠지지 않는데, 그거는 이제 뭐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영원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마치 우리가 굿모닝을 까먹지 않는 것처럼, 영어 처음 배우시고 영어 진짜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도 굿모닝이 뭔지는 아는 것처럼, 아, 외국인이 사면 오르는구나. 예, 요거는 이제 확실히 아시게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건 코스닥인데, 지금 코스닥에서 제가 어떤 이상한 에너지가 느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샀다가 그냥 팔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연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설을 한번 써봐야 되는데, 그 소설이란 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요거는 약간 뭐랄까, 요건 약간 합리적 추정입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35% 정도 됩니다. 지금 이제 지수가 올라서 한 37%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외국인 평균, 주요국의 외국인 평균 지분율이 26% 정도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11%는 뭐냐? 순진하게 생각하면 한국 증시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걸로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2005년도 얘기고, 지금은 사실 한국 증시가 해외 증시에 비해서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높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이거는 검은머리다. 근데 이 비율하고 우리나라 조세 회피처를 통해서 들어오는 규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그러면 검은머리 외국인이 지금 코스닥을 산다. 물론 또 그겁니다. 다른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지금 이 코스닥이 이제 샀다 팔았다 한 게 아니라 계속 사는데, 이거 약간 검은머리 외국인 느낌이 난다. 그럼 검은머리 외국인이 왜 사느냐? 검은머리 외국인이 도대체 누구냐? 뭐 대부분 다 정치인, 뭐 기업 비자금 뭐 이런 쪽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 한국 증시를 사는데 코스닥을 산다는 것은 뭔가 코스닥 전체에 아주 좋은 일이, 특히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100만 원 투자하는 거 아무 고민 없습니다. 뭐 100만 원 사서 팔았다가 안 되는 종목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1억 정도 투자를 하시면 이제 이거를 팔 수 있는지에 대한 거래량 없는 종목들은 그런 걱정을 하게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100억 원을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거래량 없는 종목 투자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뭉칫돈이 코스닥에 뿌려지고 있다는 것은 이 황금성을 무시할 만큼의 어떤 강력한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도 시장 전체에. 그 시장 전체에 어떤 호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아무래도 내년 선거까지 코스닥 부양책을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뭐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코스닥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합리적 추정을 가지고, 물론 소설일 뿐이지만 합리적 추정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해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고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5일선 위에서 머무르다가 해외 증시 좋은 날 한번 쫙 튀는 걸로. 예, 이흑이 지금 4억까지 됐는데 4억 이후로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이렇게 크게 오르느냐 아니면 이게 꺾이느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꺾인다 해도 뭐 나쁠 건 없습니다. 왜냐면 꺾이고 나서 뭐 지지받고 또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문제가 될 건 없고, 예, 그리고 주도주도 아직 뭐 흐름이 꺾인 건 아니니까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예,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아직 뭐 죽은 건 아니니까. 예, 오히려 지금의 모양은 이렇게 급등하면 부담이 커지니까 숨을 고르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되고, 예, 그리고 코스닥 지수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이 여기서 만약에 찍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걸리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전에 돌파했던 추세를 이탈했을 때 여기서 다시 저항을 받는 모습들을 많이 기술적으로 이제 그어보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자리가 공교롭게도 여기랑 겹칩니다. 그러면 아주 강력한 계기를 갖고 여기를 돌파를 하면 이제 코스닥은 1천선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코스닥이 1천선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런 구조가 됩니다.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내가 작전 세력이다. 그럼 주가를 올려놓는다. 안 빠지고 버팁니다. 그러면 돈을 조금 더 써서 올려놓는다. 안 빠지고 버팁니다. 또 올려서 한다. 그런 다음에 팍 때리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이 작전의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장이 나쁘면 올려놓으면 그냥 쭈루룩 내려오고, 올려놓으면 쭈루룩 내려오고, 올려놓으면 내려오고, 그냥 물량만 늘어나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시장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어떤 종목에서 시세를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코스닥이 지금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작은 종목들에 있어서 마치 내 종목이 순식간에 이런 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눈여겨본 종목은 아닌데, 며칠 전에 이거를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뭐 참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딱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며칠 전에 이거를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한두 마디 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현상이 이제 내 종목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종목들 한번 팍, 예, 이런 종목들 한번 팍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거를 뭐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이제 어떤 종목을 샀는데 30% 먹고, 그거 팔아가지고 다른 종목 샀더니 또 30% 먹고, 다음날 또 30% 먹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그러나 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뭐 종목을 갖고 있을 때 그런 기회가 높아지는, 그러니까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니까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요 자리들 넘어설 때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종목에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제가 그동안 소통을 너무 못한 것 같아서 댓글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뭐 악플이 달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부담스러운데,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같이 보면, 예, 또 악플 다는 분들이 또 신이 나가지고 또 더 달 수도 있을 거고, 여기 있습니다. 어이구. 댓글. 그거 맞다. 저 보니까 제가 그 영상 올릴 때마다 올리자마자 바로 비추천이 하나 딱 들어오는데, 참, 예, 근성 하나는 좋습니다. 저 같으면 귀찮아서라도 할 것 같은데, 제가 얼마나 싫으면, 예, 영상 뜨자마자 비추천, 예, 이런 거. 자, 하나씩 제가 보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 다 필요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안다고 꼭 수익이 나는 건 아니지만, 몰라서 손실 나는 일 없어야 되니까. 예. 이분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최소 2번씩 이렇게 반복하면서 공부하고 계시다. 당장은 모르겠지만 내년 이맘때
내년 말, 예, 수익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 예. 사람 보는 안목만 보고도 이분은 그냥 성공이 거의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앞으로 되도록 빨리 올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업무 때문에. 예. 예, 그리고 대응하기가 너무 좋다. 예,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실제 도움이 됐을 때, 이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 보는 안목이 있으시니까,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주식으로 성공을 하실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예, 그리고 이름을, 연세가 좀 있으신가?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고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또 이름을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정직하고, 또 사람 보는 안목도 있고, 예. 그리고 여기 추천 찍으신 분들, 예, 같은 안목을 가지시고 계시니까 주식으로 성공하실 겁니다. 예, 삼성생명 많이 기대가 되는데 또 기대하면 단기간에 잘 안 올라갑니다. 예, 감사드리고 저도 그리고 예,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내년 말쯤에 아주 수익 많이 되실 것 같고 그 빨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앞으로는 가능하면 여건이 허락한다면 3시 반에 땡 하고 녹화해서 올리겠습니다. 예. 예, 저도 감사드리고 특히 도움이 되는 작전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앞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빨리 올려드리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니즈가 있으신 것 같고 기억에 쏙 저는 정성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물론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녹화하다가 제가 뭐 하는 게 좀 많이 들어갔다 싶으면 듣기 싫으실까봐 다시 합니다. 예, 다시 하고 장 종료는 아니지만 종목 분석할 때는 이 PPT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량을 확인을 하고 합니다. 그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정성이 있는 건 맞으니까 설명도 정성이 있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잘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 뭐 보통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떠들다가 갑자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포도를 먹었는데 포도가 맛있네요. 여러분 단 건 해롭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맨날 단 거 해롭다 하다가 뭐 이런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떠들어 버리면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뭐라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성을 항상 보시는 분들 왜냐하면 제가 전달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이분도 아마 나중에 주식으로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생각보다 악플이 없어가지고 댓글 이거 맨날 확인해야겠습니다. 예. 저는 초반에 이제 욕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도 악플이 계속 달리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없어서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타 종목 관련해서 댓글 맞습니다. 콩나물 주식을 즐기고 있다. 이분도 나중에 성공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로 수익 내시라는 게 아니라 확률을 제가 이렇게 한번 딱 걸러서 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께서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실 거니까 그 노하우를 가지고 여기서 확률을 더 높이면 그러면 수익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단타로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기서 하나 더 하면 하나 더 걸러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제 유튜브의 구독자가 2831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저는 제일 좋은 게 제가 팔고 올라가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도 수익 내고 제 주식 산 사람도 수익 내니까 하나도 나쁜 짓 한 게 없는데 돈까지 벌어서 되게 좋은데, 오늘 세미콘 라이트 오른 것도 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데, 근데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미콘 라이트가 단기간에 이렇게 반응이 온 게, 제 이 영상을 보고 공감을 해서, 그래, 세미콘 라이트가 좋아질 수 있겠네, 뭐라고 하는지 확실히 이해했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그냥 믿음을 갖고 주식을 사서 그냥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시세가 아주 탄력이 좋아집니다. 이 세미콘 라이트처럼.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종목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뭐 계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직접 같이 매매를 하는 거, 뭐 제가 이렇게 해놓고 쏠랑 팔아먹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팔더라도 뭐 100% 수익 났을 때 팔든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많이 보실수록 부담이 덜어집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A라는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분들이 많으면 이 믿음을 갖고 사서, 근데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됩니다. 개인이 사서는 주가가 안 올라갑니다.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이거 종목 해서 뭐 주가 올리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하시는데, 개인이 사면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근데 개인이 매수를 해서 개인이 물량을 쥐고 있으면 이게 됩니다. 이게 뭐가 되냐면, 어떤 특별한 뉴스가 나왔을 때 올라갔는데 단타 매매가 많으면 여기서 다 때려버리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받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뉴스 보고 받은 사람들이 손실 나니까 또 손절하고 이러면 시세가 망가집니다. 단타가 들어오면 시세가 망가진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사서 주가가 오르느냐?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이 이렇게 사서 믿음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놨다. 그러면 어떤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럼 매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뭐 좋은 소식이 나온다. 또 머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추세가 바뀌면서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에 또 담는 기관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투자 주체들이 계속 각 가격마다 생기면서 주가가 장기 상승 국면으로 가서 중소형 성장주의 그 성장성을 주가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제일 좋은 방법, 돈을 벌고 그리고 수익이 나고 그게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제 채널 홍보를 해서 구독자를 많이 늘리는 겁니다. 정말로. 제가 구독자 욕심이 있고 이게 아니라, 보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구조 자체가 중소형 성장주의 어떤 반영이 빨라지는 겁니다. 성장성이. 그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열심히 주변에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께서 돈 버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종목으로 넘어가서 세미콘 라이트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세미콘 라이트가 국책과제 선정돼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팬데믹 대응 로봇 ICT 융합 방역체계 개발 사업 수행기간 선정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방역용 고출력 대면적 UVC LED 개발. 이게 서울 반도체가 여기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미콘 라이트가 이 UVC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로 보셔야 됩니다. 국책과제입니다. 자, 이 국책과제를 선정하는 사람은 어쨌든 공무원입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들 공무원 분들이 이제 굉장히 수동적이고 또 뭔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무사 안일주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뭐 조금만 문제 되면 그냥 불이익을 주니까. 그리고 그거 뭡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 일이 더 들어오는 구조니까 의욕적으로 뭔가 해버리면 경무에 시달리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공무원 사회가 좀 경직이 됐다라고 보는데, 이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주식 고수라고 한다면 대부분 증권사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저 정도 되면 증권사 직원보다 낫고, 뭐 예전에 모 증권사에서는 직원들 교육 한번 해달라 이런 적도 있지만, 저 정도 되면 그렇지만, 예, 대부분 사람들은 증권사 직원에 비해서 굉장히 실력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증권사 직원보다 나아 보이는 이유는, 증권사 직원들은 어쨌든 약정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정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약정의 어떤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걸 채워야 되니까 계속 매매를 해야 되고, 쭉 가져가면 좋은 것도 그냥 여기서 매매해서 나오고 하다가 언제 한번 잘못된 거 걸리면 손실 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 시스템의 문제고. 그래서 요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사람의 문제는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 공무원분들이 국책과제에 선정을 했습니다. 세미콘 라이트를. 근데 세미콘 라이트에 대한 시선이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시선이. 대체로 저 위험한 회사를 어떻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책과제 선정했는데 세미콘 라이트가 망하기라도 해가지고 집행된 예산이 날아갔다. 그러면 공무원이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뉴스 뭐라고 이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오늘 10% 오른 게 굉장히 어떤 보면 시장의 올바른 반영인 겁니다. 왜냐하면 세미콘 라이트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요 국책과제 선정으로 이 회사 망하는 회사 아니다라고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왜? 망하면 이제 공무원도 책임져야 되니까. 예전에 유승준 문제가 됐던 게 사실 병역 기피 때문에 문제가 됐다. 다른 사람들도 병역 기피 해가지고, 그런데 왜 유승준만 저렇게 하냐, 이런 생각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유승준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병역 관련해서 보정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렸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는데, 다른 이현도라든지 이런 병역 기피자들은 보면 누가 피해를 입은 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직접적이고 끔찍한 결과가 없는데, 군대 갈 것처럼 해서 그걸 믿고 보증을 섰던 그 직원이 해고를 당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용서를 해줄 마음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가지고 국책기관 선정이 됐으니까, 이 회사는 문제 없는 회사다 인정을 해준 거고, 그러면 괜찮네 하고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가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물론 이게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일지 아니면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굉장히 지금 홀가분합니다. 왜냐하면 팔고 내려갔을 때 어떤 찝찝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제가 팔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거는, 제가 말씀드린 10등분의 매도는 유효하고, 어쨌든 27일에 쏟아지니까 그 전에 등분을 해가지고 주식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더 올라가면 뭐 내 주식 산 사람들 수익 보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전환사채 물량이 쏟아져서 내려오면 다시 사는 거고, 그러면 세미콘 라이트가 어차피 장기적으로 좋아질 거고, 우리가 그 밑에서 받으면, 그러면 그 팔았던 가격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고 뭐 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줌 인터넷. 예, 줌 인터넷은 제가 이제 눈여겨봤던 게 뭐 매매를 하려고 봤던 건 아니고 주가가 이렇게 시세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줌 인터넷은 진짜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소위 말해서 뭣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뭔가 털었다는 흔적이 나와야 됩니다. 음봉이 나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장대 음봉이 팍 나오면서 거래량이 빵 터지는 이런 게 한 방 나와야 아, 털고 나갔구나,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게 없었습니다. 없네 하다가 오늘 팍 튀었습니다. 이거는 단번에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털었다는 흔적이 없으니까. 털었다는 흔적이 없는데 오늘 나오는 거 보고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뭐 다른 종목들, 뭐 예를 들면 액트 같은 종목들도 보시면 올라갈 때 거래량이 빵 터졌는데 내려올 때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오히려 매수 거래량이 있는데 이거 좀 저 줌 인터넷처럼 반응이 오는 거 아닌가. 뭐 저는 근데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시달려가지고 예, 여러분들 사시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한번 얘도 크게 시세가 날 것이다. 왜냐하면 털었다는 흔적이 없고 매집만 있으니까 누군가가 계속 사 모았다는 겁니다, 이걸. 근데 거래량만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 금액을 샀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제가 요거 말씀드렸듯이 저는 5,000원에 팔았고 대주주라서 세금을 거의 한 470에서 80원을 냈습니다. 그럼 대충 한 4,500원에 팔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판 가격보다 미치니까 여차하면 다시 사볼까? 근데 올해까지는 제가 대주주니까 22%가 내니까 올해는 아니고 한 내년까지 이 가격이면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사고 나면 만약에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사게 되면 그때는 이제 뭐 또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제분. 대한제분 지금 기간 매도세가 조금 진정이 되는 분위기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다 판 것 같습니다. 예. 거의 다 판 것 같고 저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금 그 사료 지금 대한제분 자회사가 대한제분 지분 100% 갖고 있는 자회사가 펫사료 1위입니다. 국내 1위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투자 기관에서 뭐 어떻게 돌아가느냐 문의가 있었는데 최근 그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 카드라라는 거라서 뭐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담당자가 바뀌고 그래서 그 담당자는 주식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뭐 일은 잘 돌아가는데 뭐 그래서 아마 이 기간 매도가 있지 않았나. 어쨌든 얘들은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얘들을 보시면 그 전에 있었던 투자자 보시면 전부 같이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신형자산운용, 중소형 가치주에 되게 중소형 가치주 투자 일가견이 있고 한국투자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두 쪽에서 아마 계속 판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얘들 지분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보면 5% 이상 갖고 있다가 아마 5% 이하로 갔을 겁니다. 4.02. 그러면 이제 공시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67,000주 정도 계속 꾸준히 팔아왔을 거고, 신형자산운용도 3.2가 됐으니까 이 금액을 팔아왔을 겁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뭐 하루에 2,000주, 3,000주씩 나온 게 이 물량인 것 같은데,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을까. 뭐 지들이 뭐 팔아봤자 어쩔 겁니까? 왜냐하면 대한제분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1조 원짜리인데 지금 시총이 2,628억입니다. 이걸 왜 팝니까? 가치 투자하는 데서. 그래서 저게 조금 뭔가 자기만의 색깔은 못 가지는 게 아닌가, 펀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대한제분은 나쁠 거 하나도 없고 기관 매도세가 진정이 되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기대를 조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자,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조금 갖고 있는데, 이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왜 올랐냐면 중국의 그 디스플레이 업체가 OLED에서 애플 공급 다 떨어졌습니다. 테스트에서 다 불량은 아니고 기준 미달 해가지고 애플 납품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하고 보통 7대3으로 나누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OLED를 30% 정도는 공급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지금 설비 투자한 거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납니다. 그리고 애플의 성격상 애플이 굉장히 단가를 싸게 후려치긴 한데 대신에 한꺼번에 다 줍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애플이 애플 스토어를 만드는데 월세를 20년치를 한꺼번에 줬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건물 가격보다 월세 20년치가 더 많습니다. 그때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LG 디스플레이도 애플이 주문을 하면 단가는 비록 높지 않겠지만 대신에 이제 자금을 한꺼번에 주니까 조금 숨통이 트일 거고, 애플이 수익성이 안 나는 단가라 하더라도 이 정도로 가동률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다른 회사 물량에서 수익이 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가동률에 어떤 기본을 깔아주는 거니까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계속 좋지 않을까. 근데 대형주라서 시장 영향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뭐 당장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앞으로 좋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대창솔루션 좋은 주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력 이런 거 끊기지가 않습니다. 정부 테마가. 근데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그 테마가 이어질 거니까 대창솔루션이 한번 그 사이에 큰 시세 내는 것도 가능하니까 기다렸다 싸지면 사는 걸로, 안 오면 말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조선주가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글로 여기 유튜브에서는 언급을 안 한 것 같은데, 한국조선해양이 있고, 그리고 대우조선도 여기 다 들어가니까 삼성중공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보면 현대중공업은 이제 비상장사가 됐으니까 제외하고, 대우조선해양 보면 어쨌든 유상증자하고 뭐 해서 끝났습니다. 근데 현대미포조선은 삼성중공업도 유상증자에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유상증자에서 물량 늘어나면 옛날 주가 못 찾습니다. 주가가 희석이 돼버리니까. 근데 현대미포조선은 유상증자가 없었기 때문에 얘가 그나마 탄력을 제일 잘 받을 것이다, 조선주가 가면. 그리고 얘는 뭐 해양 플랜트 이런 게 들어있는데 현대미포조선은 상선만 한다. 그러면 앞으로 환경 규제가 심해져서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뭐 LNG 추진선이나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 제일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최근에 좋았습니다. 물론 저는 단기간에 오를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근데
시장이 좋아지니까 제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빨리 반영이 된다라는 느낌인데,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보시면 제가 장기적으로는 2배가 될 거지만 당장은 모르겠다,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하는데 다음날 바로 그냥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조금 시장이 좋아지고 이런 게 빨리 반영이 되니까 더더욱 분석을 하고 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뭐 물론 시간은 제가 제일 많으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올려드릴 거지만, 그거를 최소한 판별을 하고 맞다 틀리다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